지난 20일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지역 야외 결혼식장에서 자살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5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아침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뉴저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위안부 기림비 디자인과 시를 공모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합의한 이후에도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왜곡 홍보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할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여성 한 명이 총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소식에 따라 뉴욕시 보건부가 뉴욕 시민들에게 모기 정보에 대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지역 야외 결혼식장에서 자살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5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1일 성명을 통해 IS 소행으로 보인다며 결혼식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람은 12세에서 14세의 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발생했고 마을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가지안테프는 시리아에서 인접한 국경에서 64km 떨어진 지역으로 난민과 테러 단체가 몰려 다른 터키 지역보다 위험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자폭 테러가 발생해 경찰 2명이 사망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해부터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이스탄불 아다튀르크 국제공항에서는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 폭탄과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4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어제 아침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9시 반경 롱아일랜드 고속도로 68번 출구 메노빌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전 보좌관을 포함한 5명이 숨지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슈바루 아웃백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중앙선을 침범해 서행선에서 주행 중이던 BMW와 혼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슈바루 차량은 당시 충돌로 공중분해돼 이 차량 운전자인 26세 남성과 동승자인 그의 10살짜리 아들과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슈바루 운전자 26세 남성은 아들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워러파크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혼다에 타고 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전 보좌관이자 현 서포 카운티 수석 비서인 29세 남성 스콧 마텔라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동승했던 스콧 마텔라 전 보좌관의 약혼자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BMW 운전자인 81세 남성도 숨졌고 동승한 그의 아내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4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한 스콧 마텔라 전 보좌관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위안부 기림비 디자인과 시를 공모합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라는 이름으로 결성이 된 이들 학생들은 앞서 6월 달에는 위안부 기림비를 뉴저지 포트리에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이 결성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일명 YCFL이 이번에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난 6월 YCFL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비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기림비 건립을 위한 것으로 기림비의 디자인과 기림비에 들어갈 시의 내용을 공모합니다. 기림비 건립을 위한 디자인 및 시 공모전은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되며 포트리에 사는 9에서 12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공모전 1등에 당선되면 $200의 장학금이, 2등에게는 $1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시 공모는 아너스 리뷰 포트리에서 심사 및 장학금 지원에 나섰으며 PI 아트센터가 디자인 공모를 심사하고 해당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 아이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심사 기준은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기림비는 센트럴 블러버드와 에벗 블러버드가 만나는 프리덤 파크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6.25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기림비는 참전 기념비 뒤편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인 및 시 공모전은 YCFL 이메일로 참여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KBTV 윤날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에도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왜곡 홍보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와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일본 외무성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정부 당국자의 유엔 발언 내용을 일본어로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영문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습니다. 일본 내각관방이 지난 4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포털 사이트를 일본어에 이어 영문으로도 개설한 데 이어 외무성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을 영문으로 홍보하는 등 부처 간 역사 왜곡 경쟁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 시기 만주 지역에서 일본 관동군이 저지른 생체 세균 전 실험 희생자 수는 1,549명이라고 중국 침략 일본군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이 확인했습니다. 22일 관영 신화통신과 흥룡강 일보에 따르면 731 부대 죄증 진열관은 오랜 기간 동안 확인 작업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동군은 1930년에서 40년대 만주 지역에서 체포한 중국과 한국인 등 전쟁 포로와 항일 독립운동가를 특별 이송이라는 명칭 아래 731 부대로 보내 세균 무기 개발과 위력 실험 등의 생체 실험으로 희생시켰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할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여성 한 명이 총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45분경 144가와 레녹스 애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근에서 카드 게임 중이었던 61세 여성이 몸에 2발의 총을 맞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총격이 일어난 부근에서 총기를 소유한 30대 용의자 남성을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이 여성에게 총을 겨눈 진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잇따른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소식에 따라 뉴욕시 보건부가 뉴욕 시민들에게 모기 정보에 대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21밀리언 달러를 들여 지카 바이러스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지카 모기 정보에 대한 웹사이트를 새롭게 오픈합니다. 따라서 뉴욕 시민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와 매주 모기 발견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모기 방역 스프레이 작업이 실시돼 24일 오전 6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담당부는 시민들에게 뉴욕시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모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17일간 펼쳐졌었던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21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리우올림픽은 근대올림픽 120년 만에 남미에서 처음으로 개최됐고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5관왕에 오르고 우샤인 볼트가 3번 연속 3관왕에 올라 9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하는 등 다양한 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금메달 순위 8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런던 올림픽에 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직원 수 5명 이하의 소상인들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신청 수수료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다니엘 스쿼드론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오모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 자격 조건에서 영어 능력 시험이 제외되고 면허 시험을 외국어로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난 1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오스틴 피난 뉴욕시 정부 대변인은 GPS를 활용한 다양한 지도 앱이 나오면서 목적지만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 기사와 승객 간의 대화가 없어도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영어 시험이 폐지가 돼도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에는 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택시와 리무진 협회는 뉴욕시 택시 운전자의 90% 이상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며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택시 운전자들에게 운전에 필요한 영어 단어를 교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35%가 민주나 공화당의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21일 ABC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SSRS와 함께 한 온라인 조사에서 나타났고 18세 이상 네티즌 231명을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 컨설트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는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절대로 뽑지 않겠다는 비율이 45%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선은 과거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제3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소액 후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미 언론에 따르면 클린턴 캠프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5,230만 달러를 걷어들여 3,82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실탄 확보액은 6월 말 4,440만 달러에서 5,85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특히 7월 모금액의 58%가 200달러 미만 기부자한테서 나온 것으로 이는 기존 월간 평균 31%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200달러 미만 소액 후원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소액 후원이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샌더스 휴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다음 달 노동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클린턴 지지 유세에 나섭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자생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면서 임산부들은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등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19일 플로리다주 남단 데이드 카운티의 마이애미 비치 구역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5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플로리다주에서 자생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주민과 관광객 등 총 3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감염 사례와 희생자가 확산하면서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지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임산부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해외 동포 특집 전국 노래자랑 미주 예선이 지난 20일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선에는 최우수상의 차윤락 씨가, 우수상의 최희자 씨가, 장려상의 변재영 씨, 안정훈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해외 동포 특집 전국 노래자랑 본선은 오는 9월 달에 개최되며 세계 각 나라의 예선 통과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23일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막합니다. 퀸즈 빌리진 킹 국립 테니스 센터에서 예선전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US 오픈 테니스 대회는 1881년도에 창설돼 올해로 13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 테니스의 희망 장수정과 한나래, 이덕희 등 3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예선전은 23일에서 26일 사이에 진행되고 본선은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립니다. 한국 선수들의 1회전 상대는 22일에 결정됩니다. 터키가 최근 동남부 가지안테프에서 발생한 결혼식장 자살 폭탄 테러를 계기로 순위파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베브류트 차수 숄츠 터키 외무장관은 22일 시리아 국경에서 IS는 완전히 청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부숄루 장관은 이어 그러나 테러 조직에 맞서 국내외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난민 등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지난 6월에서 7월 프랑스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 22개국 1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민 설문 조사 결과 특히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프랑스는 이민이 프랑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 비율은 10%대에 그쳤고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범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질문에는 60%가 넘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프랑스는 이민이 프랑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 비율은 10%대에 그쳤으며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범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질문에는 60%가 넘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입소스는 프랑스에서는 세계화가 프랑스의 하락을 촉진하며 국가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브렉시트 결정 이후 뉴질랜드 이민에 관심이 있는 영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22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49일 동안 뉴질랜드 이민국 홈페이지에 등록한 영국 국적자들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599명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전까지는 대개 한 달에 3,000명 정도가 등록했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물품 구매 등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금속 등이 들어있는 택배 포장지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22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택배 건수는 206억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올 들어서 7월까지 이미 157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택배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과도한 포장이나 포장 재료 회수가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포장 재료 회수율은 2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들 포장 재료에는 중금속과 독성 유기물, 세균 등이 들어있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10년 후인 2025년도부터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원이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이 오는 10월 13일 이 법안에 대해 심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노동당의 얀 보스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CO2 방출을 줄일 필요가 있고 지구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화석 연료 사용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공원인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가 이달 31일 문을 엽니다. 두바이 정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지주회사 두바이 홀딩스가 투자한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의 넓이는 1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와 맞먹습니다. 이 놀이공원이 개장하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페라리 월드를 제치고 세계 실내 놀이공원 중 최대 규모가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말에 들어서면서 여름 더위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일교차도 다소 커졌습니다. 이번 한 주 한낮 최고기온 화씨 85도 안팎으로 예상돼 더위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온종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밤에도 청명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화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24일 수요일도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기온 화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기온 화씨 69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25일 목요일도 다소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기온 화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기온 화씨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26일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고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 화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온종일 화창해서 활동하기 좋으나 한낮, 이른 오전 또는 늦은 밤 사이 일교차가 다소 크니까 가벼운 옷이나 챙겨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